윤 정부가 취임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니 해도 민생입니다. 민생의 실패가 원인이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공약을 수도 없이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수위 시절부터 해서 공약을 많이 내걸었죠. 대표적인 공약, 안전진단, 그리고 제초안 다 없애겠다 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도 공약을 지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어느 사람이 믿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네, 그리고 공약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 30% 붕괴를 임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정 홍보 탓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민생을 안 지키는 겁니다. 민생.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다수의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 구조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확실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확실해야 됩니까? 보수 쪽의 시장 경제 쪽으로 확실히 가든가. 네, 아니면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좌파 쪽. 네, 그래서 선동으로 가든가 사람들. 우리가 이전 정부, 문 정부처럼 선동. 이쪽으로 포퓰리즘으로 확실히 가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겁니다. 윤 정부가.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장본인이에요. 네, 엄밀히 따지면은 좌파 출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눈치 보고 저쪽에도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애매한 거죠. 정책들이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민의 민생을 다 지금 잃어버리는 겁니다.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보수 아니면은 지금 진보 둘 중에 하나 확실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되면은 양쪽 다 지지율을 잃게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지지율 30%의 붕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전 정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정부죠 있죠. 네, 그래서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한쪽으로는 확실했습니다. 선동. 국민들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포퓰리즘으로 한쪽으로 계속 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선 지지율이 확실하게 얻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경제 보수 쪽으로 한쪽으로 확실히 가든가 아니면은 국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피해 입든 말든 선동으로 포퓰리즘으로 확실히 가든가 이거 말고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날 길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국정수익 평가를 보시면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자, 여기서 결정타를 날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타가 부정평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지금 급격하게 지지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 인상이에요. 자,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환율을 잡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리한 금리를 이제 올려버렸죠. 빅스텝. 네, 올렸고 이거는 이전 정부 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던 추세를 불을 지펴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리고 DSR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왔을 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네, 이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좌성향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리고 당선은 보수 쪽 사람들에게 표를 얻으면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것이 애매하다던 것이다. 애매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지지율을 얻지 못하고 수행평가는 계속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민생을 잃었었는데 그 민생을 잃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금리입니다. 금리. 쓸데없이 금리를 올려버린 거죠. 제가 이거는 금리 올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계이자가 6.8조에서 지금 보시면 10개월 사이에 24조 눈덩이 맞았는데 여기서 또 결정타를 날려버렸습니다. 결정타. 네, 민생의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빅스텝입니다. 빅스텝. 자,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되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죠. 미국은
네, 우리가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죠? 고용 지표죠. 그 다음에 소비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미국 경제는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고 소비가 죽지 않습니다. 고용과 소비가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받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고용과 소비가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도 못 잡고, 그리고 고용은 무너지고 소비도 무너지고 환율은 잡지도 못하고, 이러한 지금 3중고 4중고에 휩싸이게 만들고 국민들은 다 지금 고통에 빠지는 이 형국을 만들어버렸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면서 이 바보짓을 또 했습니다. 연말에 3% 가능하다는 이 지금 공포를 또 국민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이 공포를. 이거 완전 바보들이죠. 누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짭니까? 아예 그냥 시장경제 쪽으로 가든가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든가 아니면은 국민들 세뇌시켜서 선동을 하든가. 이것도 아니니까 양쪽의 표를 다 잃는 겁니다. 민생을 다 제껴두고,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금리를 올려서, 그리고 공약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DSR은 1억 원 이상 지금 다 묶어놓고 20% 그래 놓고 지금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 국민의 대부분은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지지를 합니까? 누가? 네, 확실하게 시장경제 쪽으로 가든가. 이거 포퓰리즘 정책이죠. 포퓰리즘. 대표적인 선동하는 정책. 네, 그럼 대다수 사람들에게 바보로 만들든가 선동을 하든가. 네, 그래서 코인족들에게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포퓰리즘 정책을 합니까? 코인족들에게 소수죠, 아주 소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에게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지율이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지율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지율이 받쳐줘야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 자체가 떨어지는 거를 지금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지금 위험 요인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좌파 언론들이 나옵니다. 또 YTN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MBC도 포함되겠죠. 경향, 한겨레 다 지금 이제 파고드는 거죠. 약점을 계속 파고들 겁니다. 언론에서 계속 부추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일보 지금 국민일보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모럴 해저드 논란에 화들짝 당국 불러서 질타를 이 무슨 질타를 합니까? 네, 지금 이 문제 자체를 모르는 거니까. 뒤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 민생이라고 써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 지금 계속 도돌이표가 계속되고 있고 지지율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YTN 같은 경우는 이 좌파 성향 언론들, 그러니까 시리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제 파고드는 거죠. 약점을 가지고. 네, 어떤 약점을 갖고, 네, 지금 민생을 잃으니까 이 약점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YTN, 지금 한겨레, 네, 있죠. 오마이뉴스 뿐만이 아니고 경향 계속 이제 부추길 겁니다. 어떤 얘기, 나중에 어떤 얘기 나오겠습니까? 탄핵 얘기 나오는 거예요. 탄핵 얘기. 탄핵. 자, 지지율을 양쪽에 다 잃으면 탄핵을 받게 됩니다. 한쪽은 확실하게 지지층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성실히 빚 갚는 사람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금리를 올려버리고, 네,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탄감 역차별 논란이 계속 일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약점을 가지고 또 계속 파고드는 형국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월세 전환, 강요된 선택, 주거사다리 다 무너졌습니다. 이 주거사다리가 무너진 게 또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네, 주거이전이 무너졌습니다. 주거이전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3단계죠. 일단은 1단계가 주거사다리, 2단계가 주거이전이죠. 3단계가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주거복지입니다. 네, 주거복지.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지금 KBS도 사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죠. 이 노조 쪽뿐만이 아니고 계속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네, 이러면 안 된다. 뭔가가 확실해야 되는데 약속을 제대로 지키든가 공약을 제대로 지키든가 민생을 돌보든가. 네, 포퓰리즘 하려면은 확실히 포퓰리즘, 대다수의 포퓰리즘 하든가 나라 망하든 말든 이전 정부처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래서 저 태생 자체가 근본 자체가 좌파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지만 네, 뭐 호불호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탄핵시킨 장본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느 쪽이든 민생에 대한 문제,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진보든 아니면 보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생, 국민들의 대다수,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러한 형태들을 계속 지속한다면은 저는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